한국기술개발협회 조종일 전문위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R&D 기반 지속성장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잠깐만요. 넘어가네. 경영과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 혁신, 기술 경영, 신제품 발굴, R&D 계획, 지속 성장 이런 카테고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은 굳이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 기술이 뭔가 경영이 뭔가 혁신이 뭔가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제목처럼 어떻게 하면은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 중심에 R&D가 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강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업무를 이제 전국에 한 450여 개 이제 기업을 컨설팅 업무를 수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의 경영 컨설팅 업무 중에서도 이제 주로 이제 R&D 컨설팅 또 인증 전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전략 분야, 또 기술 사업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했고, 다음에는 이제 연구 용역 분야에서도 제가 한 80여 건 이렇게 이제 수행을 했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경영기술, 혁신, R&D, 신제품, 지속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강사 소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사례 경험을 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용역으로 얘가 이제 한 80건 이렇게 수용했고 최근에는 이제 예비 창업자라든가 재창업자 또 소상공인으로 여기는 이제 200여 건 수행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한 250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6개 기관 부처에서 나름대로는 이제 기술심사 평가위원으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기술이라고 이렇게 이제 개념과 정의를 내렸는데 사실 우리가 컨설팅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기술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기술 경영 어떤 개념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면 머릿속에는 다 알고 있지만은 쉽게 풀어내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술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기계치다. 기계치가 뭐죠? 기계를 잘 다루지를 못한다고 할 때 표현을 기계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것을 잘 만들거나 고치거나 다루는 뛰어난 능력이다. 그러니까 기술이 다른 거 없어요. 만드는 데에 일가견이 있다든지 또 하면 나는 어때 고치기를 잘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잘 다룬다. 이런 거를 광의의 개념으로 넓은 의미로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창출하는 일련의 창조적인 능력을 기술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1차 산업, 2차 산업, 그래서 대량 생산, 자동화, 귀에 따갑도록 요즘에 듣고 있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초연결 시대라고 하고 융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러한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변화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봤더니 70년대까지는 뭔가 이제 기능 위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인프라 구축하는 이런 기술로 이제 우리가 변화하고 발전을 했고 이제 80년대까지는 이제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설비 이런 걸로 이제 기술의 변화가 가져왔고 90년도에는 이제 바이오 IT가 이제 진입이 되었고 이제 2000년도 이후에는 이제 새롭게 이제 어떤 소프트라든가 감성 이런 게 이제 화두에 올랐는데 이제 지난달에 2030년까지 미래기술 산업 전망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 보고서를 보니까
거기에서도 우리가 예측한 대로 AI 기반 R&D가 이제 가장 발전할 것이고 전망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한 보고서를 보게 됐어요. AI 기반, 그 다음에 융합 R&D,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 기술이 적어도 2030년까지는 연구 개발을 하되 이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빠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결과 보고서를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기술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조금 전에 기술의 정의가 무엇을 잘 만든다든지 고친다든지 잘 다룰 수 있다 이런 거를 넓은 의미로 우리가 기술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해서 이런 성과를 내서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렇게 산출물을 아웃풋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 그 전에는 반드시 인풋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리소스 그 가운데에 이런 이제 자재를 투입한다든지 노동력을 투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본, 에너지 그런 어떤 정보를 투입을 해서 이거를 제품이나 서비스로 구현해내는 그런 변환 과정,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변환 과정 이 전체가 다 기술이다. 이런 기술의 개념 정의가 되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이게 기술입니까? 하고 업체 대표님하고 평가위원하고 괜히 트러블을 시켜서 언쟁을 사는 그런 케이스도 제가 현장에서 한번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재, 노동력, 자본, 에너지, 정보 투입되는 거 이런 거 다 기술 요소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나오는 제품 서비스로 구현하는 이 방법, 과정 여기에 다 기술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기술입니까? 하는 질문 자체가 사실상은 의문이죠. 의문이죠. 과학에서 기술로의 단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그런 발견을 하고 발명을 하고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발견할 건가? 어떤 발견 아이디어, 발견 기법 이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런 발견되고 발명한 것을 혁신으로 이노베이션 어떠한 혁신 과정을 거칠 것인가? 또 그렇게 해서 뛰어난 그런 기술로 자리매김할 건가? 이게 이제 여기도 보면은 과학적인 지식, 또 기술적인 지식, 제품 지식, 기능 지식 이런 거를 통칭해서 그래서 보면은 과학을 활용하여 인간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물건을 생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응용된 지식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한국기술개발협회예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자꾸 개발을 하고 하는 그런 NGO 협회입니다. 기술에 대해서 개념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자, 이제 경영은 이제 이런 이제 10명 미만의 소상공인 자영업 대표님들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1인 기업까지 이제 우리나라에 300만 개가 있습니다만은 경영, 다 이제 경영학을 뭐 전공하신 분들은 뭐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경영의 개념과 경영의 원리 또 경영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영의 개념을 세계적인 이제 가장 대가라고 하는 경영의 대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가 이제 정의 내리기를 경영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했다. 기업의 목표가 뭡니까? 사업계획서죠. 사업계획서를 또 이렇게 구간별로 나누는 게 단기 사업계획서, 중기, 장기 사업계획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나아갈 방향이 뭐예요? 비전입니다. 나아갈 방향이 자기 기업의 가치고 또 자기 기업의 철학입니다.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리더십을 발휘한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뭡니까? 기업가 정신이죠. 또 경영 자원, 아까 말씀드렸죠? 리소스. 그래서 경영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경영이라는 것은 목표를 정해놓고 어떤 자원을 잘 활용해서 성과가 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이렇게 세계적인 대가가 정의를 내린 겁니다.
경영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이즈만 소기업이냐, 자영업이냐, 소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 경영의 매니징 차원에서의 모든 이런 과정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 계획, 목표 설정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우리의 조직을 오가니제이션을 할 건지 팀 단위로 할 건지 사업본부 체제로 할 건지 프로젝트 단위로 할 건지 그런 조직화 또한 리더십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통제해서 그런 이제 경영자원의 투입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경영 과정에는 경영 성과라고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경영 성과에 자기가 목표했던 그런 것을 얼마나 매출액으로 달성했는지, 얼마나 순이익을 가져왔는지, 또 효율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으로 이제 경영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 경영은 그럼 뭔가? 기술 경영. 명쾌하게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과 과학과 경영의 원리를 서로 연결시킨 거다. 그 다음에 기술적 역량을 계획하고 개발하고 실행을 한다. 조금 전에 경영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조직의 어떤 운영상의 목표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달성을 한다. 이런 것 전체를 우리는 기술 경영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술 경영의 체계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술 경영의 체계도. 그러면 기술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체적인 체계도 흐름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은 자체적으로 어느 기업이든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겠죠. 아까 기술의 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잘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게 기술인데 자체 개발을 한다. 또 아니면은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을 한다. 아니면은 함께 컨소시엄으로 연구를 한다. 공동으로 연구를 한다. 이런 거가 이제 기술 획득입니다. 기술 획득. 기술 획득. 그렇게 해서 그런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요소와 기술 아이템 이거를 이제 계획하는 것이 이제 전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평가를 거쳐서 반드시 사업화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을 획득하고 그래서 계획과 전략을 통해서 기술을 R&D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사업화, 매출로 신사업을 창출을 하든지 기술 라이센싱을 하든지 기술을 활용하는 이런 단계로서 전체적인 기술 경영의 체계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 경영과 R&D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핵심 역량 요 주위에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 단추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 강사 제가 직접 이렇게 정의 내리고 만든 겁니다. 여기 어느 경영학 서적에도 이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소기업 한 400여 개를 전국적으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요 부분적인 카테고리의 균형을 잃는 지속성장의 핵심 역량의 요소가 뭔가 2%가 부족한 그런 기업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적어도 기업에서 CEO라고 한다면 인증, 마케팅, 생산, 그 다음에 전략, 재무, 사람, 인사, 특허, R&D 이거에 균형 잡힌 경영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한 가운데 오늘 기술 경영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기술 경영과 R&D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연구 개발은 자연과학 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원리를 탐색하고 그 성과를
실용화하는 것이다. 실용화, 사업화하는 것이다.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꽝이죠. 뭐. 네. 그렇게 하고 또 이러한 요소는 회사의 존재 가치를 밸류에이션을 스케일업 확장하는 거예요. 네. 우리 회사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고 확장을 했을 때에 IPO 상장이든지 M&A든지 또 아니면 외부로부터 자본 IR로 투자를 받는다든지 했을 때에 굉장히 가치를 제고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혹시 기업 대표님이 계시다 그러면 균형적인 경영 활동을 할 뿐만이 아니라 기술 경영과 R&D는 반드시 연결해서 경영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과 기술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기술의 혁신,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R&D 기반 지속 성장 전략은 개인에게도 해당이 되고 기업과 단체와 이 국가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혁신은, 이 변화는 여기서 강의하는 제 자신에게도 해당이 돼요. 내 자신이 무엇을 변화할 건가? 어떤 것을 업그레이드하고 스케일업을 확장할 건가? 네, 기술의 혁신, 여기 혁신의 한번 정의를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도나 방법, 조직과 풍습 따위를 고치거나 버려버린다. 또 새롭게 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제품, 뉴 프로덕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버리고 고치고 새롭게 한다. 변경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혁신으로 정의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묵은 생각, 습관, 여기 제도, 방식. 그래서 얼마 전에는 샌드박스라고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시장을 제도나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앞서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나 그런 어떤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발빠르게 이렇게 혁신하고 새롭게 바꿔줘야 이 혁신의 성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기술 혁신에서의 혁신의 의미는 여기 지금 빨간 글씨로 제가 내놨는데 신생산 방식이다. 신생산 방식이다. 그래서 새로운 성과가 나타나도록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생산 방식으로 새로운 성과가 창출이 되도록 이것이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얼마 전부터 뭐 소득 주도 성장 뭐 이렇게 하더니 이제 지난번에는 뭐 혁신 성장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제가 혁신을 외치는 강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용어 자체라든가 의미 자체가 굉장히 참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혁신 성장이 얼마나 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결과가 나오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업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태된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 혁신에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용어를 또 한번 구분해서 본다 그러면 연구 개발, 그 다음에 발명,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혁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고 또 대가들이 이미 학자들이 분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장에서는 사실상은 이 분류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영역이 파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여기서는 주로 이제 기초 연구를 얘기하고 응용 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실험실, 연구실에서 연구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성과물이 논문이나 특허로 이렇게 나오고, 물론 뭐 현장에서도 특허가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구분 영역이 요즘은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파괴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발명. 그다음에 기술 혁신하면 이제 여기 현장과 시장, 그래서 이제 상품과 재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과학 학문 쪽에서는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학교에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많이 논문들을 이제 성과물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특허도,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학교에서도 특허도 많이 출원 등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원연구소 실험실 같은 데서도 개발하고 특허 나오고, 또 이제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재화의 어떤 상품과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특허로도 많이 이제 성과가 도출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그렇게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이제 강조를 했지만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아마 누구든지 다 알고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깔때기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깔때기 이론으로. 그래서 기술 혁신은 신기술이나 신제품 등에서 우위를 부여 결과적으로 경제성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보통 아이디어가 한 3,000개 아이디어가 이제 생성이 되면 그 가운데 이제 간추리고 추려서 이제 300개, 또 125개, 4개, 2개. 그래서 이제 적어도 대박나는 성공적인 신제품은 하나 정도. 뭐 3,000분의 1이니까 이게 대박 상품이 말이 쉽지, 쉽게 이렇게 대박 상품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 기술의 혁신의 어려움을 강조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제 혁신, 새롭게 도전하고 또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경제적인 목표,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개발을 했는데 매출로 이루어지지 않고 순이익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기술 혁신의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공적인 혁신은 정교화된 전략과 그 다음에 실행 프로세스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만큼 기술 혁신이 어렵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 혁신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기술 혁신을 그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활동 및 작업 내용, 정교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순서, 투입 및 성과물, 그 다음에 도구, 기법 이런 거를 창의적으로 해야 된다. 창의적으로. 근데 이 현장에 가서도 제가 늘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두뇌, 머리가 굉장히 명석하거든요. 머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술 혁신의 사고와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혁신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혁신 어떻게 했어요? 관행, 제도, 의식, 풍습 이런 거 다 바꾸는 게 혁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활 철학, 나의 가치관,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의 목표, 비전, 가치관 그런 거 다 기술 요소, 생산 방법, 서비스 방법 이런 거를 한번 뭔가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게 다 기술 혁신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어 창출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디어 창출.
조금 전에 머리가 좋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그런 사고와 훈련을 해야 돼요. 워크숍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보니까 이런 훈련을 받지 않은 이런 분들도 훈련만 받으면 1시간에 2시간에 아이디어가 막 몇십 개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 창출. 이제 워크숍에서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분들한테 이제 도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유럽에 우리가 가는데 돈 안 들이고 유럽에 여행하는 방법 뭘가 있을까? 그러면은 뭐 아이디어가 뭐 수십 개씩 막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창출, 그 다음에 이제 제안을 하죠. 그래서 제안적인 성공.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뭔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이디어 중에서 추리고 또 추려서 정말로 혁신으로 채택할 수 있는 건 아이디어는 뭔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화 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뭔가. 이게 이제 기술 혁신의 이제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혁신이 있고 공정 혁신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제 관행과 제도와 의식과 풍습과 이런 거를 떠나서도 이제 제품의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그래서 이제 제품을 이노베이션 했는데, 혁신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전부 다 이제 제품의 수명 주기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이제 점점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하강곡선을 그릴 때에 다시 이제 공정 혁신, 프로세스 혁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계를 뭐 축소한다든지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자동화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기법이 도입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에 비용 절감이 이제 코스트 다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이제 혁신되는 이런 제품 혁신, 공정 혁신, R&D 과제에서도 요게 이제 중소벤처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기술 혁신의 이제 선순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혁신에. 기술 획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 개발을 해서 기술을 만든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한다고 그랬어요. 기술 획득.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신제품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신제품을 제품 혁신과 공정 혁신을 통해서 혁신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으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순환 과정으로.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도표를 이렇게 보면은 기술 개발을 해서 상용화로, 또 다시 기술 획득과 기술 개발을 통해서 또 사업화, 상용화로, 이렇게 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게 R&D와 지속성장이 가능하다. 또 이렇게 되어야만이 경쟁력을 구축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혁신기업의 성공 사례, 제가 아마 혁신기업의 성공 사례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코칭하고 컨설팅했던 기업만 해도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아마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이제 국내 기업하고 해외 기업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혁신기업의 성공 사례는 이제 맨 위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그림 볼 수 있죠. 설화소, 아모레퍼스픽, 쿠션 콤팩트라고 하는데 3,600번 실험을 했고 26개 특허를 이렇게 보유를 했다. 그 가운데에 지금은 이제 매출 6조가 넘죠. 그래서 이제 세계 100대 뷰티 기업 중에 7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 100대 혁신 기업 중에서 28위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혁신했는가? 여기 회장님께서 계속해서 시장을 혁신을 했고, 그 다음에 26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계열사를 이제 혁신을 했고,
개방형 R&D, 브랜드 개발 이렇게 해서 이제 혁신으로 뭔가 세계의 뷰티 기업 중에서 우뚝 서는 그런 경쟁력 있는 업체로 탈바꿈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맥켄지 컨설팅사인데 이제 이게 글로벌 컨설팅사로 아주 유명한 맥켄지인데 이게 이제 또 작년 연말에 2018년도 연말에 보고서 형태로 이렇게 이제 출간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세계적으로 고성장을 달리고 있는 나라, 예, 세계적으로 적어도 이제 50년 동안 세계의 고성장 우위국 7개 나라를 했고요. 또 세계의 고성장하는 기업을 한 2,500개 기업을 이렇게 조사한 컨설팅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구현해내서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56%의 수익을 상승으로 이렇게 매출 성과를 달성을 했다. 그러니까 혁신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희박하다. 그리고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인도 통신사의 릴라이선스 이제 지금 요즘에는 이제 5G가 지금 이제 막 도입되고 이제 대세지 않습니까? 근데 4G로 설립 2년 만에 인도 회사 통신사 중에서 3위로 이렇게 부각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국 CP그룹도 있고, 여기서 이제 또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티오피아 항공인데요. 2016년도 당시에 아프리카의 항공업체, 아프리카의 수많은 수십 개국의 항공업체 전체가 다 적자를 이뤄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그 수십 개 나라 중에서 에티오피아 항공만이 3,060억 원 흑자가 되었다. 그리고 잠비아와 말라위의 그 나라의 항공사에까지도 지분 약 한 50%까지 인수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올해 지난 1월달 지난주에 이제 뭐 어느 회사 소개 이렇게 이제 사례를 실명을 해서 뭐 언론의 보도에 많이 됐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SK 하이닉스가 창립 35주년을 이제 기념식에서 We do technology. 우리는 할 수 있다. 뭘 하느냐? 기술을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무한한 혁신을, 기술 혁신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 이거를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굉장히 이제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연구 개발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점점 좁혀가서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기술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기술 경영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런 신제품 뉴프로덕을 개발하려면 발굴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깔때기 이론도 말씀을 드렸고 아이템을 구상을 하고 아이디어 구상을 해서 그 발굴하는데 거기서 이제 후보 아이템을 좀 뽑고 또 타당성 분석을 하고 아이템 확정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예비 타당성 분석, 구체적인 타당성 분석 이 과정이 실제의 중견 기업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놓치는 케이스를 보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을 할 때에 정말로 이게 기술성으로 시장에서 어떤 우위를 점하고 있는가 또 시장성이 이게 정말로 매출로 많이 팔릴 수 있는 이러한 물건이 될 수가 있는가 또 수익 얼마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한 다음에 제품 개발 시제품 개발로 하고 사업화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안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 미스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아이디어 누구나가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나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첫 출발이 어떤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 예. 그 다음에 새로운 거. 예, 새로운 거. 그러니까 이 강의를 청취하시는 분들이든지 어느 분이든지 그 분야에서 자기 본인들이 떠오르는 어떤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 아니면 새롭게 이렇게 뭔가 떠오르는 아이디어 그런 아이디어를 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이디어 도출 여기 이렇게 보면은 항상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뭐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그 다음에 해결책이 떠오르면 계속해서 그걸 파고드는 거. 이런 아이디어 도출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도출 기법. 이거 말고도 제가 이제 강의 자료 준비하면서 이거 말고도 또 많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출할 건가. 그래서 신제품이라든지 전략 구상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속성 열거법, 그다음에 강제적으로 결합법, 델파이 기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기업에서는 가장 적용하기 쉬운 것이 어떤 건가? 브레인스토밍도 많이 하고 있죠. FGI로 표적 집단 면접법이라는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말씀을 드려볼까요? 브레인스토밍도 원칙이 있어요. 네,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서로 간에 의견을 제시할 때에 다다익선, 의견을 많이 내는데 어느 한 사람만이 계속해서 뭐 이렇게 주장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비판 의식을 갖고 이렇게 하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이 그 이제 혁신이라고 했는데 회의 문화도 혁신이 돼야 되고 아이디어 수집 단계에도 혁신이 돼야 돼요.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이디어 있으면 뭐 적어내봐라 이렇게 하지만은 적어도 이 브레인스토밍이다 그러면은 계급장도 떼야 되고요. 그래서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비판 금지해야 되고요. 또 어느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그 주장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가 있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여기 보면은 기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어요. 결합한다. 뭔가 전부 다 좀 합해보면 어떨까? 합해보면 어떨까? 그 다음에 나눠보면 어떨까? 나눠보면 어떤 제품이 구현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지금 현재 최고로 잘 나가는 제품을 모방해 보면 어떻게 될까? 모방해 보면 되겠네. 그 이제 이러한 거가 이제 이해도가 높으면 기업에 가서 엔지니어들이라든지 연구원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줄 수가 있죠. 대표님들한테도 대표님 이 제품을 좀 이걸 뺀다든지 이런 거를 결합을 해서 더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 하면 어떨까요? 해서 제 아이디어가 채택돼 가지고 그걸로 R&D 계획을 하고 R&D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사고 훈련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결합을 한다, 나눈다, 좁힌다, 없애버린다, 뒤집어 본다, 축소한다, 뭐 이렇게 확대해 본다 하면은 R&D 계획을 할 때에 많은 그런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제품, 아까 혁신에서도 제품 혁신과 공정 혁신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제품의 참신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참신성은 이제 또 특허의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참신한 거, 시장의 신규성,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제품, 기업 입장에서의 제품 개선, 그 다음에 이제 확장, 제품에서 확장, 그 다음에 이제 재포지셔닝, 그 다음에 이제 혁신 제품, 이렇게 해서 적어도 시장에서의 참신성. 그러니까 아까 아이디어 도출 방법, 기법,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쉽게 소스 얻을 수 있는 거는 고객들로부터 요게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하는 거. 또 이제 경쟁자를 통해서, 또 우리 내부 직원들을 통해서, 또 판매 채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현장에 가서 특히 벤더 업체, 1차 벤더, 2차 벤더 그 대표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시도하려고 하는, 혁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열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모 기업의 창사 창립 기념에서 말씀드렸듯이 we do technology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경쟁자뿐이 아니고 제품을 통해서 현재 제품이 있으면 적어도 중저가 제품을 어떤 걸로 우리가 신제품 개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현재 제품을 가지고 프리미엄 전략으로 아주 고퀄리티, 하이 퀄리티의 신제품을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양방향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거를 기업에서도 현재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컨설팅하는 저희들도 가서 이제 대표님들하고 미팅할 때에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도 이제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여기 보면은 이제 트렌드 그렇게 할 때에 트렌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제품의 현업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를 어딘가. 그 다음에 제품을 이렇게 이제 새롭게 신제품을 했을 때에 틈새 시장 니치 마켓으로 어디에 확장이 가능한가. 이런 거를 날카롭게 메인 눈으로 살펴보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또 기업 대표님들도 수행할 수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이미 다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중소벤처부 저희 그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는 이제 여러 부처의 R&D 활동을 이제 이렇게 코칭도 하고 자문 활동을 하고 있지만 2019년도 R&D 지원 규모 이제 중소벤처부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는 이제 20.5조 원, 20조 5천억 원인데 여기 중소벤처부만 해도 1조 744억 원으로 R&D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0조 5천억 원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도의 R&D 방향은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성공이 가능한지, 사업화가 좀 좋을런지 이런 거에 투자와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그런 기능을 강화하겠다 하는 것을 한번 발표를 했고요. 특별히 또 매출 이렇게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R&D의 사업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꿰는 게 R&D면은 성과가 나지 않으면 뭐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도 이렇게 이제 자꾸 개선을 하고 이런 방향을 흐름을 발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R&D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왜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한 단계 중에 하나다. R&D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단계다. 그리고 전사적으로 이런 사업과 제품 분야를 발굴을 해서 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자체가 R&D 계획이다. 그래서 R&D 계획 첫 출발부터 우리가 잘 해야 되겠죠. 자, R&D 전략 이런 프로세스 체계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을 분석을 하고 기술을 분석을 한다. 경제성을 분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대표님들이든지 컨설턴트든지 분석만 잘해도 어떻게 해요? 네,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제품에 대해서 분석을 잘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술에 대해서 분석을 잘한다든지, 기술에 대해서 분석을 잘하면은 유능한 변리사님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대안을 이렇게 제시한다 그러면 유능한 컨설턴트가 되는 거고요. 네. 그 평생 우리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20대에 데이트를 한다든지 뭐 연애를 할 적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우리가 입사를 할 적에도 기업에 대해서 저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계속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 평가를 할 적에도 기술평가, 기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빨갛게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어놨는데, 경쟁 분석, 이 경쟁자 제품의 분석을, 경쟁사 회사의 분석, 이런 거를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아시안컵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언론에서도 보면 그 종종 이제 월드컵이든지 이렇게 할 때 평론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 감독이 분석이 잘못됐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보죠. 분석이 제대로 돼야 전략이 바로 수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R&D 계획 및 전략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D 성과 창출을 어떻게 할 건가 해서 플랜 도시, 아이디어 도출,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실행 및 확산. 그렇게 해서 적어도 사전평가, 중간평가, 완료평가, 이렇게 해서 이제 R&D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R&D 계획서부터 성과 창출까지 프로세스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 로드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 틀이라고도 하는데요. 단계별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를 정교화할 것인가. 서두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 혁신과 R&D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정교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적어도 3단계는 준비하고 로드맵 작성하고 후속 조치인데, 이게 이제 4단계, 6단계로 이제 이렇게 이제 세분화가 돼서 계획하고, 시장을 정의하고, 제품을 정의하고, 기술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로드맵을 해서 작성을 해서 이제 뭔가 실행에 나간다 하는 기술 로드. 애니메이션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처리가 안 됐군요. 기술 성장, 아니 지속 성장, 기술 경영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고요. 혁신, R&D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기술 사업화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제가 기술 사업화가 답이다라는 책을 이제 저서를 했고, 이제 한 달 전에 이북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한 그 내용의 결정판입니다. 기술 경영이 중요하고, R&D 연구개발 혁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업화가 중요하다. 그럴 때만이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요소로, 패턴으로 이제 책을 이제 썼고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된다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성장을 강화시키고 수익을 강화시켜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 정체되면 결국은 이제 도태된다. 동력도 상실하고 감량 경영. 테슬라 벌써 4,500명 감축을 하고 있죠. 위기가 발생되고 매출 얼마나 잘 나갔었습니까? 근데 잘 나갈 때에 후속 전략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안 나갈 때는 벌써 이미 늦었습니다. 시장에서 벌써 이제 늦었습니다. 주력 사업을 강화해야 된다. 그 마케팅에 이제 이런 요소가 있어요. 장점을 극대화하라 하는 그런 마케팅 요소가 있는데, 여기 지속성장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어떤 강력한 이런 사업으로, 분야로, 아이템으로 이렇게 강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신사업, 주력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R&D의 사업 분야는 주력 사업에서 시작이 되고, 주력 사업을 이제 강화시킬 때에 핵심 역량의 지속 성장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 퍼시픽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6개 계열사를 구조조정을 해서 다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이익이 많이 나오는, 순이익이 많이 나오는 계열사도 잘 나갈 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M&A 그런 전략이 맞아떨어졌다. 다각화 전략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지속 성장으로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존 제품을 어떻게 하면은 시장 파이, 신규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할 건가? 아니면은 신규 제품에 제품 뉴 프로덕트로 새롭게 진입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다각화 전략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경쟁력 강화, 신규 제품의 사업기회 발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레벨 1이 이제 기존 제품도 있고 신규 제품 강화 전략이다. 레벨 1이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레벨 2에 가서는 기존 시장에서는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기존 제품을 신규 시장에 론칭했을 때에 어떠한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또 신규 시장에 신제품을 투입할 때, 론칭할 때는 어떻게 사업화 전략을 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단계별로 경쟁 전략을 갖추어서 우리 회사가, 우리 기업이 이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고잉 컨선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는 거죠. 단기, 중기, 장기별로 이렇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주력 사업에 집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접 사업으로 진출을 한다. 그 다음에 관련 없는 이제 비관련 다각화 전략을 확장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다시 인접 사업 플러스 이제 확장 영역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파이를 키워갈 수 있도록 이것도 이제 이노베이션 한다. 잠깐 말씀드리고요. 신규 사업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에서는 신규 인접 제품 다각화, 인접 시장, 그리고 제품 혁신과 공정 혁신을 통해서 하향 확장, 상향 확장, 그런 확장 제품 다각화, 확장 시장 다각화, 그렇게 해서 또 이제 파이를 이제 키운다는 이제 지속 성장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속 성장을 정말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면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네 가지를 요소를 얘기를 했어요. 예측력, 그 다음에 활용력, 혁신력, 적응력.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오늘 R&D 기반 지속 성장 전략이 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어떤 시장의 선물을 예측한다, 또 환율을 예측한다, 또 주식 가격을 예측을 한다. 그런 예측력이라든가 또 혁신력이라든가 활용력이라든가 적응력이라든가. 그래서 보면은 예측력은 이제 사드 때문에 얼마나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애로사항을 겪었습니까? 어떤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정치적으로 기술 또 시장 어떻게 흐름으로 트렌드를 하고 미래의 그런 환경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 그래서 예측력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활용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고객, 상표권, 기술, 특허, 그 다음에 판매 채널, 그리고 인적 네트워킹 이런 거를 어떻게 성장 방향성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또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활용력의 지속 성장의 키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혁신입니다. 혁신에 성공하는 기업의 공통점은 솔선수범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부터 변화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철학, 나의 습관 이것이 모여서 우리 기업의 조직에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전파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인재 투입을 하고 지원 시스템 구축해서 실행하고 전파하고 그런 의지와 열정이 맞물려졌을 때에 개인과 기업도 발전하고 성장하고 혁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적응력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적응력은 어떠한 주어진 환경에 어떻게 내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제 개인도 보면은 어떤 돌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서 막 안절부절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적응을 IMF 때도 적응을 못하는 기업들은 뭐 거의 다 도태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적응이 가능한 적응력 이것도 이제 지속성장의 핵심 역량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이제 결론입니다. 지속성장을 우리가 가지고 가려면 연구 개발이 중요하다. 혁신이 중요하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또 아이디어도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에 환경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분석한 거를 토대로 어떤 방향성,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액션, 실행하지 않으면 이런 지속성장의 성과가 나오지가 않죠. R&D 성과도 마찬가지고 R&D 성과의 사업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요소에 단계라든지 R&D 실행 단계라든지 R&D 사업화 단계라든지 여러 기업에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언제든지 저희 한국기술개발협회로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이제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기업을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그런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기업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